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놀아도 매월 단돈 10,000원의 투자가 이렇게 매월 200만 원이 나오는 연금 로봇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월 200만 원만 추가로 더 있었으면 좋겠죠? 제가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단돈 10,000원이면 됩니다. 젊어서부터 왜 연금 타령이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래 사는 것이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노후 파산과 같은 이야기와 더불어서 88만원 세대의 비정규직 삶은 우리에게 돈을 모으는 기회마저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망이라고 이번 생은 망했으니 그냥 포기하고 살자라고 생각할까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고 난 후면 성공할 거니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매월 연금 200만원 나오는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으려면 매년 2,400만원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퇴직할 때쯤에서 매년 2,400만원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 시스템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금저축과 어떻게 연결시키는지도 알려드리죠. 제가 앞서서 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연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는 더 이상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때이죠. 그럼 60세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념이 필요한데요. 72 법칙 아시죠? 원금이 2배가 되기 위한 수익률과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72는 수익률 곱하기 기간입니다. 예를 들면 연 12%의 수익률을 매년 올릴 경우 대략 6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연 8%의 수익률을 올리면 2배가 되는 데는 약 9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본인의 나이가 30세라고 치면 60세까지 대략 9년씩 3번 정도 돌아가죠. 그럼 대략 2의 세제곱인 8입니다. 그럼 연 8%의 수익률로 2,400만원을 만들려면 30세인 지금은 300만원이면 됩니다. 계산이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월 25만원씩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매월 25만원이 연 8%의 수익률이면 30년 후에 매월 200만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백수처럼 놀아도 매월 단돈 10,000원의 투자가 이렇게 매월 200만원이 나오는 연금 로봇이 된다는 겁니다. 딱 1년만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8%의 수익률을 어떻게 하냐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웃기죠? 첫 해에만 이렇게 300만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매년 300만원을 투자한다면요. 와우! 30살부터 30년 동안 단지 매일매일 단돈 10,000원을 아껴서 매월 25만원을 투자했는데 60살부터는 매년 나에게 2,400만원이 나옵니다. 즉 매월 20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시스템은 이 정도로 소개해드렸고 이것을 개인연금 저축과 연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과세 이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과세 표준에 걸립니다. 그리고 연 1,200만원 이하까지만 분리과세입니다. 1,200만원 내에서 수령하면 대략 4에서 5%의 연금소득세를 떼지만 연 1,200만원을 초과한 연금 수령을 하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과세 표준에 관련된 표이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수천만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여러분, 수천만원 손해보시지 않으시려면 꼭 영상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00만원을 한 번에 연금저축계좌에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럼 일반 계좌에서 매월 100만원, 연금저축 계좌에서 월 100만원까지만 인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처음부터 한도를 작게 조금씩 넣는 것. 두 번째는 초반에는 한도에 맞게 꽉꽉 채워놓고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불입을 조절하는 것이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연금저축 자체가 최소 수십 년 묶여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나의 유동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첫 번째와는 반대로 유동자금이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아서 그 돈을 같이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이점이 있죠. 저라면 사회 초년생이나 조만간 큰 돈이 들어갈 분이시라면 첫 번째 방법을 쓰면서 월급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난 만큼씩 연금저축에 넣는 방법을 쓸 겁니다. 사회 초년생 때는 너무 변수가 많아요. 만약에 청약저축에 가입했는데 덜커덕 당첨되는 행운이라도 생기면 목돈을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자금을 내야 될 수도 있고요. 퇴직 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돈이 필요하면 연금저축은 해지하면 손해가 큽니다. 그래서 초반에 적게 세팅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킬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네요. 바로 미국 주식을 채권과 일정 비율로 배분해서 투자하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저희 채널에서 1년이 넘도록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의 수익률이 16%가 나왔습니다. 전업식의 수익률이 16%라면 연 수익률이 얼마나 높을런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물론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연평균 대략 10% 내외죠. 그런데 저는 앞서 연평균 8%의 수익률로 계산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16%가 나왔습니다. 더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이건 작년에 수익률이 26%가 나왔습니다. 종목 하나 바꿨는데 말이죠. 더 신기한 건 환율이 떨어져서 그렇지 환차손을 고려하지 않았으면 33%였습니다. 물론 과거의 실적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궁금하시죠? 이 포트폴리오 비율도 궁금하시죠? 그 의외로 간단합니다. 왕초보도 할 수 있습니다. 딱 1분이면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반 치킨이 아니고 반반 전략입니다. 미국 주식의 50%, 미국 장기채권의 50%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년 연수익 16%는 S&P 500 지수 추종 ETF와 미국 장기채권 ETF에 투자한 결과이고 후자에 말씀드린 작년 연수익 26%의 포트폴리오는 나스닥 100 추종 ETF와 미국 장기채권 ETF에 투자한 결과입니다. 저는 매년 2번 리밸런싱을 하는데 1년에 2분, 매월 매수하는데 12분, 그나마 리밸런싱과 매수 매도를 하는 타이밍을 맞추면 그냥 1년에 12분 걸립니다. 한 달에 딱 1분 투자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8%는 아주 보수적인 수익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이보다 수익률이 좋다면 우리의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나겠죠. 물론 이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매년 8%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해에는 3%, 어떤 해에는 마이너스. 하지만 어떤 해에는 작년처럼 20%가 넘는 수익률을 올려서 연평균 8%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금액을 주식에 올인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하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초장기 투자하면 분명히 자산 배분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은퇴식이라는 게 제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상태도 제가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화랑장에 은퇴를 하면 연금 수령액도 좋겠지만 내가 은퇴하는 때 만약에 IMF 때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아니면 최근 작년 3월 바르스 사태 때와 같이 주식시장이 폭락해버리면 우리의 소중한 연금소득도 판토막이 나버릴 거 아닙니까? 왜 몰빵이 위험하신지 아시겠죠? 어떻게 만회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월 200만원을 예상하고 퇴직을 하려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월 100만원으로 줄여버리면 월세, 관리비, 기본 식비 같은 고정비를 충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전략을 쓰는 겁니다. 보세요. 주식시장의 폭락을요. 월간 15%가 빠지는 거는 비일비재합니다. 50%가 빠지는 것도 10년에 한 번 옵니다. 우리가 은퇴할 때 오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이거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죠? 하지만 반토막의 손실은 우리 인생의 연금에 아주 치명적이죠. 우리가 왜 노후를 준비하나요? 하지만 우리의 반반 전략은 어떤가요? 제법 선방하고 있죠. 최대로 잃는 게 약 20%입니다. 그것도 최근 10년 사이에는 월간으로 10% 잃는 것으로 그칩니다. 최악의 경우 월 200만원 받다가 40만원이 빠진 월 160만원 정도는 약간은 힘들지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빠지는 것, 즉 20만원 정도 덜 받는 것은 조금 더 조절이 가능하겠죠. 물론 아예 잃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금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 1%의 이자로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이 전략을 사용하면 우리에게는 더 큰 희망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우리는 월급 200만원 중에 월 25만원만 매월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나머지 175만원이 있다는 것이죠. 월급에서 딱 12%만 저축해서 이런 시스템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로 마음껏 플렉스하면 될까요? 아니죠. 지출은 일단 최소한으로 줄이고요. 청약저축도 가입하시고 따로 저축도 들어서 목돈을 마련해서 전세도 구하고 운이 좋으면 청약 당첨이 돼서 집도 사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를 갚더라도 매월 25만원만 은퇴할 때까지 투자하면 그때는 대출 이자도 갚고 매월 200만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매월 허투루 웹툰 보거나 게임 아이템 결제하거나 무심결에 지출하는 매일 단돈 만원의 힘이요. 물론 매월 200만원으로 부족하다면 조금 더 투자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아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돈이 들지 않는 것이지만 약간은 힘든 것입니다. 바로 계좌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적금 들었다 생각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매월 25만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호가창도 보지 않고요. 그냥 시가에 매수하는 겁니다. 20, 30원 싸게 사는 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기계적으로 이 주식과 채권의 수량을 모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마도 제일 힘들 겁니다. 수년간 투자한 저도 힘듭니다. 매일 계좌를 열어보면 아무래도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 1회 정도만 보시고 그것도 힘들다 싶으면 매월 매수 매도할 때 딱 한 번만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제가 그 수익률을 매주 보고 현황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단지 저에게 응원 댓글과 좋아요로 응원 바랍니다. 자, 그럼 친절한 자산 컬렉터니까 종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킨덱스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 이렇게 두 가지만 사세요. 나스닥 100 ETF는 타이거나 KB스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킨덱스를 고르는 것은 수수료와 거래량 그리고 ETF 한 주당 가격입니다. 저는 예전에 가입한 타이거 ETF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나스닥 100을 매입할 때는 킨덱스를 살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나스닥 100 대신 S&P 500 지수 추종 ETF를 구성해도 좋습니다. 채권도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도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고요. 더 좋은 ETF를 고르는 건 이전 영상에서 공개했죠. 저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로 연금저축을 운영하고 있고 미국 계좌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토대로 해서 실제 계좌에서는 약간의 변형을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으니까 잠시만 요약할까요? 첫 번째, 매월 200만원 연금 수령하려면 매일 단돈 10,000원만 투자하면 된다. 두 번째, 주식 몰빵보다는 채권에도 일부 분산 투자하면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고 연금 수령할 때 변동성이 극히 작아진다. 세 번째, 계좌는 수시로 보지 말자. 멘탈이 나간다. 이번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컬렉터였습니다.